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연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저께 정리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번 시험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어저께 공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기출지문 해설 들어갑니다. 미리 여러분이 체크하신 걸로 강조하고 해설 들어가죠.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를 기준하느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로 한다. 맞죠? 아니면 과세 기준일 요 단어 대신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 어떤 용도로 어디에 이용하느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과세 기준일 또는 매년 언제 6월 1일 이날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맞죠? 2번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지분권자를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기 것만 책임지면 돼. 다만 이때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등기권리증 등의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3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분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등기 안 해갔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에 매도자 원래 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신고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신고 안 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 매매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왜? 등기도 안 됐고 신고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는 모르니까 등기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를테면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상대방에서 등기 안 해갔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그 사람이 등기 안 해갔어도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나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한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는데 그런 신고를 안 했다면 공부상에 기재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 등기했으면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상속 등기 안 했어요. 재산의 소유자는 사망했고 상속받은 사람은 등기 안 했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으면 모르니까 시장소는 모르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간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 누가 신고하라?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돼. 누구누구가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아파트는 누가 받고 상가는 누가 받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나가죠. 근데 신고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데 판결이 안 나오거나 공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등으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죠. 그래서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아낀 사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어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누구? 자,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합니다. 그래서 위탁자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럴 때는 위탁자의 재산을 등기해서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6번은 틀렸고요. 7번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이 뭐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8번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중소유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 9번 국가와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계약 체결하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연부 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 계약자는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맞습니다. 10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이를테면 주택의 건물은 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토지는 부인 앞으로 되어있다. 건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그걸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이죠. 그래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럼 참고로 주택이 아닌 상가는 어때요? 상가는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 따로따로 계산해. 주택이 아니면 상가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그러니까 각각 계산해서 각각 고지서 발부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해서 공동소유면 지분대로 나누는 거고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시가 표준액별로 n분의 1로 나눠서 각각 고지서 발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틀렸어요. 11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파산 선고 받은 후에 파산 종결이 끝날 때까지는 파산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그 파산 선고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소유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월요일 27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